BMW X2 M35i 모델입니다. 전면부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XM을 연상시키는데요.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부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헤드램프는 최근 BMW의 공통적인 디자인 특성을 반영해주고 있고, 프론트 스커트라든가 그릴의 과감한 느낌들, 그리고 요소요소의 직선을 굉장히 잘 살려준 디자인은 차량의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담대하고 커 보이는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굉장히 밝게 비춰줍니다. 특히나 퍼들램프의 M 로고가 선명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센스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의 실내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내등이 풋램프까지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실내를 밝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도어를 열었을 때 뒤쪽에서의 리플렉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아래쪽에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답답한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들도 없고요. 또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기에도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뒷좌석 도어에는 없고 앞좌석 도어와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주변에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하고요.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쭉 뻗어나가면서 주변에 이 초점을 잘 모아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야간의 안전시야 확보에 유리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놨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죠. 그릴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간접 조명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차량의 존재감을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듯 싶어서 좋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사실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이 아래쪽을 보더라도 그렇게 어둡거나 뭔가 거슬리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폭인데 이쭉 뻗어나가는 직진성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좋은 것 같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측면부의 바디 라인도 크로스오버다운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MW답게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 넉넉하게 확보해주고 있으면서 그 특유의 쐐기형 느낌이 크로스오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20이고 캘리퍼도 큼직해서 브레이크의 성능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그냥 포인트만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명 SUV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M 배지 선명하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안쪽에서 봤을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에 고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루프에 이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틸팅이나 이 열리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를 포인트 주고 있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로 넘어오는 라인,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완만하게 잘 떨어져 있고요. 테일 램프랑 범퍼 그리고 디퓨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로봇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테일램프 굉장히 개성 강하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역시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 그러면서도 과감한 선과 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색함이 없습니다. M35i 로고 선명하고요. 뒤쪽에 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꽤나 큼직하고
와이퍼가 없는 부분은 글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BMW 로고 상단을 살짝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을 하고요. 공간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좁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높이나 깊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여유 나쁘지 않고요. 측면에 그물망으로 약간의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차량에 필요한 이 펌프 스리킷 같은 것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바닥 재질도 두툼하고요. 바닥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이 트렁크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도 최근에 이 법령이 바뀌어서 신체로 출고되는 차량들은 다 배치가 되고요. 러기지 스크린은 위쪽에 연결해서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비상 삼각대도 꼼꼼하고요. 수동으로 이 손잡이가 배치가 돼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M 로고는 없지만 M의 색띠는 선명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있고 위쪽에서는 스마트키 락 하는 기능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 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맞는 정도의 두께고요. 꽉 체결되는 느낌이 금고나 냉장고를 여닫는 그런 느낌을 선사를 해줍니다.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져가지 않고 밝은 베이지 컬러를 혼합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황색 스티치가 매칭이 되게 촌스러울 것 같은데 아주 잘 어울리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의 글라스만 적용이 되어 있고 안쪽에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틸트는 못내 아쉬운 것 같고요.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 이 부분에 밝은 톤의 이 컬러가 혼합이 되니까 훨씬 더 화사하고 차량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 가능하고 여기가 되게 간결한 것 같아요. 직관적이면서 디자인도 예쁘고 락하고 언락하는 게 안쪽 손잡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플로팅 타입으로 띄워져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 가능합니다. 맵포켓은 각도를 조금 벌려줬으면 좋겠고요. 시트는 세미 버켓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날개 부분이 안장을 좀 쫄 것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등받이는 그냥 보더라도 편안하고 등을 굉장히 잘 잡아줄 것 같고요. 기본 전동 기능은 있는데 아쉽지만 럼버 서포트는 없습니다. 대신에 안장 길이 조절 같은 것들은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쿠션감을 조금만 더 높여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센터 터널이 플로팅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도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들 잘 반영을 해줍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 안쪽까지도 커버링 꼼꼼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작동이 되고 조명 컨트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 타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가 연결되어 있는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실질적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매끈하고 신차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요. 스티어링에는 역시 M의 터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립도 두툼하고 가운데 12시 방향에 붉은색으로 색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어떤 M 로고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좀 괄괄한 느낌이 있습니다. 방향지 시동도 한번 들려드려 보고요. 안쪽에 컨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레이아웃 자체도 변경을 해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나 폰트 같은 것들에 있어서 글쎄요, 안에 컨텐츠나 폰트 구성은 괜찮은데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랑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를 변경할 수 있게끔, 구성 변경할 수 있게끔 기능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마치 그 순정이 아니고 사제로 장착을 한 것처럼 큼직하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센스 좋고요. 이 M 로고랑 색띠 너무 예쁘네요.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도 괜찮고 공조장치가 이 물리 버튼이 딱 여기 2개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이 안에 이렇게 터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메뉴를 설정하려면 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이 핫키들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아쉽지만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측면이라든가 팁팩 기능 같은 것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 밸런스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중음하고 고음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끌기 기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지원을 잘 해주고 있고요. 에어벤트가 좀 가운데 좁은 것 같지만 양쪽에는 또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에서 성해 제거하는 부분들, 그리고 유리의 바깥쪽 거울의 열선 부분은 여기서 바로 물리키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적용도 있고요.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딱 눌러서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USB-C 타입으로 입력하고 충전 단자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좀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한데요. 시동 버튼하고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기어 노브는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이고요. P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오토 홀드랑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부분들, 볼륨 컨트롤은 고급스럽게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요. 암레스트의 역할 충신하고 디자인 면에서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안쪽 공간을 보면 공간이 좀 협소하죠. 물론 아래쪽에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조금 더 넓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공간은 깊이감이 있고 물건이 뒤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턱 같은 것도 잘 배치를 해 뒀습니다. 내장재도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는 큼직한 선바이저에 비교를 하면은 거울 부분은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립 같은 거 꼼꼼하고 LED 조명은 거울 커버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너 커튼만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열고 닫고 할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SS 콜 적용이 돼 있고 터치 타입으로 LED 조명 컨트롤 가능합니다. 거울은 사실 이 차 디자인이 그렇게 시야가 좋은 편은 아닌데 거울 자체는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답답한 시야는 아닙니다. 바깥쪽 거울은 큼직하게 구성을 잘 해 놨고요. 광각 처리도 이 4분의 1 지점 바깥쪽으로는 꽤 꼼꼼하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시야 좋았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가 괜찮고요. 유리는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살짝 남긴 합니다. 이중접합 아니고 일반 유리고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매폭해 괜찮습니다. 뒤에는 굉장히 넓게 배려가 잘 돼 있네요. 타고 내릴 때 약간 움푹 파여 있고 이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세가 되긴 합니다. 안장 부분에 아쉬움은 없는데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부분, 그리고 각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헤드레스트는 작은데 생각보다 쿠션감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iOS 픽스도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커버링 깔끔하죠. 요 끈 부분을 잡아당기면 암레스트 사용이 가능하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가 편리한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고요. 무릎 공간 여유는 주먹 하나 반 정도, 제가 지금 시트를 조금 밀어놨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이고 에어벤트 가운데 적용이 되어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도 배치를 해뒀고요. 최근 BMW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을 잘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ML 터치가 들어가 있는 핸들, 그리고 마치 사제로 장착을 한 것 같은 큼직한 패들 시프트가 되겠죠.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요. 국내 도로 여건에 굉장히 잘 맞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빠릿빠릿하고 스포티한 반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오히려 좀 나긋나긋한 느낌도 들어서 예전에 이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움찔움찔하거나 슬립 나거나 언덕에 이렇게 대기했다가 출발할 때 약간 밀리는 듯한 그 특유의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BMW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억제시켜 놨다, 제어를 굉장히 잘 해 놓았다라는 첫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처음 운행을 할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아무래도 M이잖아요. M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배기도 듀얼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괄괄한 느낌? 이 엔진 회전 질감이나 배기음 같은 것들이
좀 터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MVH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도심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할 때는 여느 가솔린 세단 부럽지 않을 정도의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해 줍니다. 공차 중량이 1700km 정도, 1800k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마력이 넘죠. 317마력의 토크가 40 정도 되니까 힘에 있어서의 여유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언덕 구간 주행을 하더라도 발끝에서 전혀 이 부담감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계속 주행하고 있는 중간에도 킥다운 같은 게 보면 움찔움찔하고 차가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줘서 좀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크게 부족하지 않는 차량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1km, 도심에서는 8.9,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실연비는 6.8에서 7.4 정도? 8km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 도심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최악의 조건에서 제가 진행을 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안 좋은 연비를 보면 6 후반에서 7km대 초반, 그리고 에코모드 사용을 하고 정말 연비에 좀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은 7km 후반까지는 가는데 8km는 간헐적으로 확인만 가능했고 쉽게 유지되지는 않더라고요.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싱글 조인트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셰시 강성도 높으면서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고요. 거기에 BMW가 이 무게 배분 같은 거에 있어서는 또 진심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 거동성, 기동성 같은 것들이 좋고, 회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핸들을 감아 돌렸을 때의 이 돌아 나가는 느낌, 진입할 때도 그렇지만 돌아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경쾌했습니다. 오토 스탑앤고나 DCT 특유의 구조적인 한계점들은 극복을 잘 해놨는데 간혹 가다가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신호대기에 멈췄다가 재출발을 하거나 할 때 이 오토 스탑앤고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때 이 타이밍하고 DCT 애매하게 물리면 조금 움찔하는, 약간 슬립나는 듯한 느낌도 간헐적으로 전달이 되기는 합니다. 도심 주행했을 때의 외부 소음 차단도 제법 괜찮았는데요. MVH가 좋다라는 거는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앞쪽에만 이중접합 차단 유리가 이 측면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풍절음이나 공무용 같은 것들 잘 잡아줍니다. 이 패킹 같은 것들도 좀 치밀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상시 사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죠. 엑스드라이브는 전기차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미세한 부분까지의 구동력 배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연기관 중에서는 특히 이 오프로드가 아닌 온로드에서 사륜기동의 묘미를 가장 잘 구현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BMW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때에 적당히 뒤가 이렇게 흘러나가 주면서도 그립을 잃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운전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앞뒤나 좌우의 구동력 배분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조심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보면은 극초반에 조금 부드럽게 살짝 밟히는 것 같은데 끝에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꾹 잡아주는 이런 좀 특이한 유격이 느껴집니다. 적응하는데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단점으로 지적하고 그럴 건 아니고, 브레이크의 특성이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초반에 조금 물컹하다가 중간쯤에서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중간쯤에서 이렇게 꽉 잡히는 그런 스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좀 편안하게 탈 수도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국도 구간, 고속도로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 줍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칼 같은 반응도 좋고요. 엔진 브레이크랑 지금 뒤쪽에서 머플러 퍼버벙 하고 팝콘백이 터지는 이런 느낌들은 국내의 매니아층이 꽤나 두터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특히나 이 와인딩 로드에서 운전의 재미가 아주 좋았는데요. 무게 배분도 무게 배분이지만 이 코너링에서의 구동력 배분 같은 것들, 그리고 엔진의 반응과 칠대한 듀얼 클러치 미션의 빠릿빠릿한 이런 느낌들이 조화가 되면서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공도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극한의 상황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운데 한계치가 굉장히 높고요. 확실히 이 기본 모델, 기본 X2에 비교를 해서 M이 붙고 나니까 브레이크랑 서스펜션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 사뭇 다른 느낌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면은 7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가격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 부분은 조금만 더 낮춰주면은 메리트가 있긴 하겠지만은요. 이 진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고요. 특히나 이런 구비구비지 와인딩 로드에서의 운전의 재미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쪽에는 싱글 조인트 스트러트에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확실히 M이 뭔가 이 손길을 대고 나면 기존 노멀 모드의 차량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량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시프트 업다운 되는 거 이 느낌 보면은 이 차로 달리지 않고 얌전하게 운전하면서 설명한다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퍼스널, 스포츠, 에피션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포츠와 에피션트는 들어가서 세부 조정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좌석은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의 대응도 괜찮고요. 제가 처음에 이 차 도심 주행할 때 타보고 느꼈던 첫 인상이 힘이 좋다, 재미있다, 뒤쪽에서 배기가 왕왕거린다 이런 거보다는 생각보다 조용하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터널 안에서 90에서 한 100 정도 기준속도로 달려보면서 노면소음이나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여 보면 생각보다 MVH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풍절음이나 공명음하고 노면에서 올라온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는 이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풍절음 부분은 시속 한 120, 13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전 속도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통상적인 범위 그리고 차량의 이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조용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 연동이 됐을 때 내비게이션, 메인 클러스터 그리고 HUD에도 다 연결을 해서 요약된 정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결성이나 이 활용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최근에 인포테인먼트의 이런 부분들은 참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도심에서도 좀 제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릴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에도 자세 제어 능력 좋은 편에 속하고요. 좀 듬직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차량을 제동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감 같은 것들을 운전자한테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보타도 크지 않고요. 민감하고 날카로운 코너링에서의 반응은 일품이었습니다. 승차감은 휠 타이어나 차량에 어쨌든 M이 붙어 있잖아요. 차량의 이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저는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핫해치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이제 몇 천만 원 더 비싼 게 분명히 있지만 공간 측면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조용하게 탈 수 있는 이런 좀 커버리지 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시스트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 유지를 해줘서 이런 부분도 좀 편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물리키로 바깥쪽에 나와 있었으면 훨씬 더 직관적이었을 것 같은데, 안에 메뉴로 들어가서 그걸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BMW 차량들을 최근에 제가 시승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물리키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연비는 일반 모드에 그냥 퍼스널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의 고속도로에서 12.8에서 13.5 요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메이커 측에서는 고속도로 공인 연비를 12.1km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실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피션트 모드에서는 최대 14.8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간헐적으로 15km 이상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발컨까지 써서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운전했을 때의 연비고, 실제 연비는 12km대 중반에서 13km대 초반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뿐만 아니고 이 노멀 모드에서도 이 배기음 같은 것들,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미션은 S 모드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고RPM에서 이 바로바로 시프트 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단에서 좀 버텨주는 이런 느낌들이 정말 좋거든요. 이 차로 진짜 얌전하게 운전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럼버 서포트가 없긴 하지만은 시트가 몸을 이렇게 잘 받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잘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특히 이 등받이 부분이 아주 잘 잡아주고요. 안장 부분도 실내 리뷰 때는 날개 부분 때문에 조금 조임이 있을 것처럼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장시간 앉아서 운행을 해보면 편안하게 몸을 잘 받쳐줍니다. 시트백 형상 자체가 허리를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럼버 서포트가 없는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도 살짝 낮은 편에 속해서 물론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높지만은요, SUV나 여느 크로스오버에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 같은 것들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시야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가린다라는 느낌하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준다라는 느낌하고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상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장르가 SUV로만 보기에는 너무 이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를 조금 해본다면은 핫해치랑 고성능 SUV의 중간쯤, 그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있거든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생각보다 잔진동에 대한 대응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휠타이어 스펙이라든가 서스펜션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조금은 단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툭툭 튀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이 차의 기본적인 컨셉을 감안하고 느껴보면 이 정도면은 범용성이 굉장히 좀 넓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네, 지금처럼 충격 같은 걸 걸러주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반응을 해주니까 오히려 출렁출렁 하는 것보다는 피로도가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멀미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승차감이 훨씬 덜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도 그렇게 피로도가 없어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조금 타이트하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충분히 안정감이 전해지고요. 노면 크랙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느 차량들의 일반적인 노멀 모드의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네, 이상 BMW X2M 35i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